모든 사람은 천재인데 만약에 물고기한테 나무를 올라가려고 하는 능력으로 판단을 한다면 참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스텝이 그러잖아요. 자, fair selection, 모든 공정한 이 결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겠다. 자, please climb that tree. 저 나무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 중에 누가 나무를 제일 잘 올라가겠습니까? 원숭이가 제일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나무는 잘 못 올라가겠습니까? 야입니다. 야입니다. 물고기는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을 지금 모아놓고는 선생님들이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 하니 아이들이 막 미칠 지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전공을 잘 찾아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퀄리티하고 이퀴티 하는 건데요. 요거는 공평, 이걸 보고 평등하다 그래요. 평등, 이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똑같이 좀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볼 수가 없어요. 야구 경기를. 그런데 이 아이의 요걸 갖다 옆으로 옮겼습니다. 다 세 명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천시 장학회처럼 나름대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착한 아이니까 이거 빌려주지. 안 착한 아이, 야, 내 거에 빼앗아가.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빌려주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평등하다 그러고 이걸 우리는 공평하다 그럽니다. 공평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공평한 거하고 공정한 거는 또 다릅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정의가 들어가거든요. 영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공정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야, 왜 영천은 서울대학교를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저리 많이 가고 우리는 왜 못 갔어? 이거 불공정하잖아.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노는 사람은 안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교육이고요. 영천시 여기 보래 아까 장학재단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를 믿으시고 한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결정적 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학교 3학년 오늘 보세요. 왜 1등일까요? 왜 중학교 3학년이 1등일까요? 대부분 사람들 고등학교 3학년 1등이라 생각하거든요. 고3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도와줄 것도 없고요. 중학교 3학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여러분들이 영천시 아래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준비를 잘 하셔서 영천 고등학교도 아마 틀림없이 좋은 고등학교 있고 덜 좋은 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는 내신을 좀 잘 받기 위해서는 좀 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떨어진다. 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거 지금 못 가. 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내신을 잘 받을 것인지 공부를 잘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클 것인지 잘 결정하시라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을 1등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결정적 시기라 그러거든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카드라 통신 들으면 안 됩니다.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뭐 카드라 이런 거 듣지 마시고 필요한 선생님들과 언어를 해서 아이를 잘 이렇게 키워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공부하고 지금은 비교과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자 활동, 독서활동 이렇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의 고등학교 가는 방법이고요. 조금씩 아이들이 유리해진다는 말을 쓰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지금도 잘 보십시오. 중학교 때 이렇게 한 아이들은 진로를 결정, 중요성, 학업 역량, 비교과, 대학 선택하는 걸 이제는 진학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학 교수들은 뭘 뽑을까요? 이걸 뽑습니다. 또 most unique란 말을 씁니다. 최상급이죠.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꼭 마음은 같고요. 저는 호수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일 좋은 아이를 뽑으려고 또 most unique한 아이, 잘 준비한 아이를 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천시에서 이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아이를 우리는 뽑아라 가는 거거든요. 어느 대학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잠깐 서울로 모셔갈게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해서 작년 자료인데 올해는 못 찍었습니다. 하지는 못습니다. 대학 박람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박람회입니다. 줄을 막 이렇게 길게 섭니다. 제가 핸드폰을 이걸로 제가 찍은 건데요. 이걸로 찍으면 이 핸드폰이 길지 않습니다. 한 10m 이상 줄을 씁니다. 한 8만 명 정도가 왔다. 영천 인구가 한 10만 명 조금 넘은 걸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던데 영천 인구 전체가 다 온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도 상담을 해야 되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와서 이래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은 답답한 이야기만 해요. 그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스카이 에듀처럼 야물게 공부를 처음부터 잘 시키는 그 어떤 훈련된 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처럼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니까 뭐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 정시입니다. 여러분 수식하는 걸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정식하는 거는 그 수능 점수로 가는 걸 정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대학교가 드디어 정시에서 수능 점수 플러스 이제 학생부 종합적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자, 정시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요. 저는 제 카메라를 찍으니까 이렇게 찍었는데요. 제 후배 기자가 이렇게 찍어 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이 좋은 도시에서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도시가 많지는 않거든. 그러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정시는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 안에 요 조그마한 컴퓨터 하나 있어요. 요 안에 뭘 집어넣느냐면은 작년에 과별로 수능 점수를 딱 넣어놓습니다. 넣어봐라 이러면 잘 안 넣습니다. 지점수를 낮으니까 잘 안 넣어요. 이렇게 사살꼬시가 넣으면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렇게 딱 켜집니다. 이게 이제 내 점수면 66점인데 예를 들어서 내 점수보다 더 높은 데가 있으면 이건 빨간 거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73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 점수는 66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드린 거 사회복지학부 같으면 61점이니까 이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파란불이 켜집니다. 노란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수능 점수는 수능 점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수능 점수만이 아니라 플러스 지금 알파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는 딱 잘 됐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스타일이 딱 맞거든요. 그게 원래 교육이 맞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아요. 40%를 수능 점수로 뽑으면 모르겠어요. 한 20년 후에 우리나라 그 교육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들어 최악이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대학교가 그걸 살린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는 아마 이렇게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을 가는 그 체제는 아닐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시계 내가 한번 보자. 시계를 내가 봐가면서 해야죠. 아이고, 몇 시고? 8시 15분이면 내가 9시까지 해야 되죠. 시계 마감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중에서 어느 새가 제일 이쁩니까? 하얀새입니까? 여기 강주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 뽀얀새라 했거든요. 맞아요. 뽀얀새다. 흰새라 한 데도 있고 뭐 다 다르더라고요. 동네마다. 저는 전국을 강의를 다 했거든요. 교육은 이 하얀새를만 뽑는 거 교육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아이들 다 챙겨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선발은 하얀새를 뽑습니다. 선발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점수만 좋으면 뽑았어요. 어머님들 이래 얼굴을 내가 빨리 스캔을 해보니까 학력고사 세대도 있네. 이거 보니까 학력고사 세대 있네요. 얼굴에 써놨어요. 학력이래 써놨거든요. 그런데요, 학력고사 세대는 오로지 점수로 갔거든요. 근데 수능 세대는 그래도 약간 젊으신 어머님들은 수능 세대도 몇 번 보이는데 수능 세대는 그래도 조금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는 수능만으로 아이들을 뽑아서 대학으로 보내는 세대는 아닙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서울대학교의 키워드.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인성을 봅니다. 그 진로를 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써놓은 3년간의 기록을 봅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 3학년 담임선생님이 그걸 기록해 나가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극한 표현을 쓰면은 학교생활기록부 개판을 쳐도 내신 성적 1등급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수능 내신 성적 빵점을 먹고 학생부 기록 개판을 쳐도 수능 만점 먹으면 서울대학교 의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그래 키우지 마시고 이 새를 내신 좋고 수능 좋고 이런 새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인성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들어갑니다. 교수님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그동안에는 점수에 치여가지고 안 보였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면접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면접 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인성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의 인성을 봐가면서 뽑을 때 한 30%를 뒤집습니다. 똑같은 점수라면 한 30%가 뒤집어진다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영천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어머님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깜깜이 아닙니다. 교수를 제대로 봅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막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아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이 새를 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오면은요, 이게 지금 서울대거든요.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고요. 이게 연세대학교거든요. 이 합쳐서 스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또 우리 원장님이 스카이 에듀 출신이니까 원장님이 잘 따라하면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 가느냐? 총 11,300명 밖에 못 갑니다. 11,300명.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전국에서 11,000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한 40만 명밖에 없어요. 한 40만 명 요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워낙 2학년 아이들은 한 2만 명 더 나와가지고 황금 돼지띠인가 이래가지고 더 나서 그런데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대강 요 케이스입니다. 중3, 중2, 중1. 제가 왜 중학교를 하나만 넣어놓고 초등학교를 하나만 넣어놨냐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대학생들 제가 빼겠습니다. 현재 고3 아이들은 옛날 제도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고3 다 끝났고요. 고2, 고1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40% 늘리는 바람에 서울대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정시에 교과 평가를 들어갔습니다. 이건 매우 최신 뉴스입니다. 옛날 자료에 한 개도 안 나오겠죠. 이거는 큰 변화거든요. 그 고3은 이제 끝났고 이 아이들이 보는 수능하고 다르고요. 고1이 보는 서울대 들어가는 시험지가 다르고요. 중3, 중2, 중1, 초6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놓은 게 중3, 중2, 중1, 초6까지 사진이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특목고가 아마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내신을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중3, 중2, 중1, 초6 아이들은 우리는 그레이 존이라는 회색 아이들이에요. 정책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머님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완전히 세상이 바뀝니다. 아이고 교수님 뭐지 머리 아프게 이야기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고3까지는 옛날 제도입니다. 고3까지는 고2, 고1이 똑같다가 지금 고1이 서울대학교 때문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3, 중2, 중1, 초6은 제가 좀 이따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제도가. 근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왜? 중간에 교통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아이들은 수능을 아마 지금처럼 떡볶이가 아니고 아마 논술형, 서술형 시험 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초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제도를 우리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 그러는데요.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여러분들을 위한 부분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도 되겠네요. 올해 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시내 학생들 15개 대학교 한 5만 명, 수도권 13만 명, 전국 사회대학 한 35명 이렇게 뽑거든요. 숫자는 여러분들 데이터에 저링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서 15개 대학,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보면은 뭘 제일 많이 뽑느냐면은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죠. 그죠? 44%를 뽑죠. 그리고 학생부로는 8%밖에 안 뽑죠. 뭐야? 우리 아이는 내신을 잘하는데 어떻게 하지? 내신을 뽑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학들은. 왜 그럴까요? 전국에 있는 2,300개 있는 고등학교의 성적이 다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도 있고 못하는 학교도 있고 매우 잘하는 학교도 있고 또 못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내신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뭘 뽑을까요? 학생부 종합을 뽑는 거예요. 종합은 뭐가 들어갈까요?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보는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교수들이. 그래서 이게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을 한 30% 뽑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40%로 지금 대통령께서 늘려놨습니다.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교육적